제가 쓴 문장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 떠올렸을 때 저는 그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의 심장을 움켜쥐란 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고 경고였고 제가 끝내 무시해버린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흐렸고 방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죠. 저는 몇 년째 이름 하나 알리지 못한 채 글을 써온 무명 스릴러 작가였습니다. 공모전은 번번이 떨어졌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뒤집힌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저는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제목도 평범했습니다. 지필 보조 프로그램 테스트 초대.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삭제했을 메일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클릭을 하게 되더군요. 첨부 파일 하나 실행 파일이었습니다. 설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실행하자마자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원하는 이야기를 입력하세요.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AI니 뭐니 말은 많지만 이런 허술한 인터페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주인공은 오랫동안 실패한 작가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는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로딩도 결과도 없었죠. 그냥 그대로 멈춘 화면. 저는 피식 웃으며 프로그램을 꺼버렸습니다. 역시나 쓸모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조금씩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중견 출판사였죠. 몇 달 전 완전히 잊고 있던 원고 하나를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 어려웠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작가님, 그 원고 내부 검토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정식 계약을 논의해보고 싶은데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에 쥔 휴대폰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바라왔던 환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 아무 생각 없이 입력했던 문장.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는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원래 좋은 일이 생기면 이유를 묻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검은 화면, 흰 글자.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 직전 같은 기분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다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 기회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착각이라고 넘길 수도 있을 정도의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짧은 깜빡임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 현실을 따라오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꽤 오래 믿어왔고 그래서 제게 일어난 일 역시 그 범주 안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현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애써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입력창 하나, 그리고 제가 써내려간 문장뿐.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쓴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금방 질려서 삭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얕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 그날 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약을 따낸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과하지도 않았고 허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이었죠. 엔터를 누르고 나서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프로그램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날 연락이 왔던 그 출판사였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상하게도 예측이 됐습니다. 데자비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작가님, 내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계약금 부분도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조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놀라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계약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계약금까지. 그것도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쓴 문장과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어젯밤에 제가 입력했던 문장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계약을 따낸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려가는데 목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한 발 더 들어갈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던 삶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큰 주목을 받는다. 유명한 평론가가 그의 글을 극찬한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범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제 작품이 온라인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추천글을 올렸고 그게 퍼졌습니다. 그 흐름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던 것처럼. 그 다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문학평론가가 제 작품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썼던 문장과 거의 같은 표현으로. 최근에 보기 드문 긴장감과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분명히 먼저 썼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묘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내가 쓰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그건 중독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성공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따라붙는다. 그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설정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야기는 갈등이 있어야 더 흥미로워지니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긴장감이 결국 저를 향하게 될 거라는 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간격을 두고 현실이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간격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쓰는 문장을 현실이 점점 더 서둘러 따라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이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은 확신을 가지는 순간 망설임을 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고 그만큼 결과도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각종 매체에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무명 작가가 아니다. 이제는 거의 선언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선언을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출간일이 잡히고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원래라면 몇 주에 걸쳐 쌓여야 할 관심이 단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순위가 눈에 띄게 오르더니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빠르고 너무 제가 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맛본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만든다는 감각. 그건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한 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묘한 우월감에 가까웠습니다. 남들이 몇 년 몇십 년을 걸려서 얻는 것을 저는 몇 줄의 문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더 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다. 그는 더 이상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는 숫자를 직접 쓰지 않아도 결과는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약금, 인쇄, 강연료, 인터뷰 출연료까지 수입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통장 잔고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늘어날수록 현실감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살아온 공간이고 제가 만지고 있는 물건들인데 어딘가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닿지 않는 느낌.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강한 설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들과 교류한다. 그의 말 한마디가 기사로 실린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문장들은 이제 더 이상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 한 스튜디오에 갔을 때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진행자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소개하는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처음 겪는 상황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것처럼, 심지어는 제가 미리 구상해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미 쓴 적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가 쓰는 대로 흘러간다면 저는 실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행해질 이유도 없었고 무너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만 문장을 써왔습니다. 가능성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래서인지 결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극적인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것. 그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 전환점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이야기에 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삶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독자를 붙잡아 두는 이야기. 긴장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현실에서 직접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완벽한 악당이 등장한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번에는 화면이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미 제 삶은 충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기회도.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것들이 이제는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도 저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예상 밖의 변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언제나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야기로서 최악이었습니다. 스릴러를 쓰는 사람으로서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이야기는 죽어 있다는 걸. 독자는 예측 가능한 전개에 금방 흥미를 잃고 결국 페이지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바꾸기로. 현실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로.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오래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설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악당을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캐릭터는 뻔했고 긴장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힘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주인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 약점을 알고 과거를 알고 숨기고 싶은 것까지 알고 있는 존재. 그런 캐릭터야말로 도망칠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에 도달했을 때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악당은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장을 쓰는 순간 손끝이 미묘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설정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불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선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약점을 모두 알고 있다. 그는 주인공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이용해 압박한다. 그의 존재는 점점 현실을 잠식해간다. 문장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묘하게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마치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저는 계속 썼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줄을 더 입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까이에 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리듯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짧은 오류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입력했던 문장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글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키보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문장이 아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소리. 저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누군가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느낌. 누군가가 제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까이에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자 뒤, 문 앞, 창문에 비친 그림자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잠깐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제 감각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검은 화면, 흰 글자.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입력창이 아니라는 걸. 천천히 어제 입력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까이에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번에는 아무런 깜빡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몇 번이나 경험했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있었고 간단한 촬영이 있었고 몇 통의 연락이 더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평소 같아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과하게 생각한 거라고. 그 프로그램도 그 문장도 그냥 우연히 겹친 결과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바로 멈춰 섰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신발이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가지런히 맞춰놓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발이 아주 미묘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로 건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가끔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끄고 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전원을 완전히 끄는 편이었고 절전 모드로 두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 검은 배경 위에 익숙한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쓴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문체도 흐름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문장을 쓴 걸까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이 살짝 눌리는 소리. 정말 작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정도의 소리였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때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바뀌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글자가 하나씩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제 심장은 분명히 그 문장을 이해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저를 향한 거라는 걸. 그 문장을 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도구로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쓰고 현실이 따라오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모든 흐름은 제 선택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쓰지 않아도 무언가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밤새 들었던 그 미세한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이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몸은 분명히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노트북부터 확인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켜져 있었던 화면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일부러 지워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검은 화면, 흰 글자.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가 써왔던 문장들, 그리고 그 아래에 어젯밤에 보았던 문장. 그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다. 도망치지 마. 그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운 적도 없고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커서를 올려봤습니다.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렀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렸고 이미 너무 많은 걸 얻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공에게 개입할 수 없다. 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문장을 입력하는 손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한 글자씩 거의 확인하듯이 눌렀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면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장들이 하나씩 흐릿해지더니 마치 물에 번진 잉크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문장을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장인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실은 빠르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약속이 이유 없이 어긋나고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그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흐름이 저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압박한다. 제가 쓴 문장, 제가 만든 설정.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 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번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하나만 도착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속 문장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 문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번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잠시 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공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이번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문장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쓴 이야기가 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방향은 이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그래서 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휴대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제가 한 행동, 만난 사람, 들은 말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두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기준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록조차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장을 쓰고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그 흐름은 느렸지만 명확했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제가 먼저 쓴 건지, 현실이 먼저 일어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면 밤이 되어 있었고, 반대로 밤에 분명히 잠들었는데 눈을 뜨면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노트에 적혀 있는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문장은 분명히 제 글씨였습니다. 필체도 문장 습관도 틀림없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것 같고 어디론가 이동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인지 상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면 늘 문장이 하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그대로 옮겨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보고 쓰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 있다가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아주 미세하게, 저보다 늦게 움직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1층에서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같은 1층에 서 있었습니다.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열렸습니다. 또 1층이었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제 모습 옆으로 잠깐, 아주 잠깐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무언가가 제 안에서 현실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 속에 완전히 들어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현실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제 너는 나를 쓸 수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끝났다는 걸. 이건 더 이상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감각이 둔해진 것처럼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우는 것.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붙잡고 저는 프로그램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관련된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실행 파일, 임시 파일, 숨겨진 폴더까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집요하게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정말로 여기서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키보드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은 꺼져 있었는데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그 몇 초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켜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삭제했던 그 화면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워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삭제하려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행동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지우려고 했던 그 순간조차 이미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급하게 타이핑을 하듯 빠르게 문장이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있었고 화면은 스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는 점점 무너진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문장이 쌓일수록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반드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 자신을 끊어내는 방법. 노트북을 덮고 전원을 뽑고 휴대폰까지 꺼버렸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상태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 문장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 그 문장은 화면이 아니라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프로그램을 지워도 노트북을 꺼도 모든 연결을 끊어도 이야기는 이미 제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썼던 문장. 그의 이야기에는 완벽한 악당이 등장한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 악당은 어쩌면 처음부터 밖에 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꺼져 있던 노트북 화면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다시 켜졌습니다. 노트북이 스스로 켜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상하다고 판단할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밝아졌고 그 익숙한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서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깊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터지듯이 기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날, 메일을 열고 파일을 클릭하고 검은 화면을 마주했던 그 순간, 그 장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넣은 장면처럼. 그리고 그때 아주 사소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메일. 그 메일을 저는 어디서 받았던 걸까요? 보낸 사람도 기억나지 않았고 주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목조차 지금은 전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설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설정.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키보드를 만지려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장이 틀렸다고, 뭔가 오류라고 그렇게라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 문장을 이미 받아들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 설명할 수 없던 공백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나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같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메일도 실행 파일도 입력 창도 전부 그저 제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구성된 환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하게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던 장면. 어두운 골목. 누군가와 마주 서 있는 제 모습. 손에 쥐어져 있던 무언가.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건 소설 속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현실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걸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악당, 그 존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또 다른 나였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으로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가 현실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처음부터 현실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바뀐 건 저였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쓴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왜곡하고 이야기라고 믿어버렸던 진짜 장면들이었습니다. 제 방이라고 믿었던 공간은 더 이상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무언가가 뒤섞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는 어지럽게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 옆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현실이 된 게 아니라 제가 그 문장을 현실이라고 믿고 움직였던 겁니다. 제가 만든 악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저였습니다. 제가 저를 위협했고 제가 저를 몰아붙였고 제가 그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잡음들이 한 번에 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하나의 감각만 남았습니다. 끝났다는 감각. 더 이상 쓸 문장이 없다는 것. 더 이상 이어갈 이야기가 없다는 것.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건 제가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도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문장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빛이 사라졌고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 정리된 책상, 그리고 제 앞에 놓여 있는 한 대의 노트북.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기억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하게 공허한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흰 글자. 원하는 이야기를 입력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문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